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다음 내용이 참일 때 기억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라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회사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ABC 업무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는데 A와 B를 둘 다 선호한 사람은 없었어 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A와 B를 둘 다 선호한 사람은 지금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A만 선호하거나 아니면 B만 선호하거나 둘 다 선호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를 선호하게 되면 B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고 B를 선호하게 되면 A를 선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도 그건 알고 있어. 그뿐만이 아니라 C를 선호하는 사람은 A를 선호하거나 그게 아니면 선호하거나 B를 선호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대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호하게 되겠네요. 자, A는 선호하지 않지만 B는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야. A는 선호하지 않지만 B는 선호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럼 종범이가 말한 것이 참이라면 B만 선호한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이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B만 선호한다라는 건 A를 선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아까 우리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A를 선호하지 않고 B를 선호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에 있는 C도 선호하지 않게 됩니다. B만 선호해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종범이 말한 게 참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자, 요것까진 찾았고요. 나머지 전부 다 찾았습니다. 한쪽을 좋아하면 한쪽이 선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B만 선호를 해야 돼요.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C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4번을 보시면은요. B를 선호하는 사람은 누구도 C를 선호하지 않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마지막에 있는 명제가 성립이 되면서 B만 선호하게 되는 결과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이 4번이었고요. 자,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라고 나타나 있었네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찾아볼 거고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최항이 집권한 시기에 예쿠가 이끄는 몽골군은 충주성을 공격했으나 점령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볼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항이 집권한 시기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항이 집권한 시기 언제였냐면 자, 우리가 좀 내려와 보시면 여기에서 몽골은 1235년에 네 번째로 침입을 하면서 이때는 최후가 있었습니다. 최후가 강화도를 지키는데 급급할 뿐 항전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몽골군은 고려에 무려 4년 동안 머물면서 전국을 유린하다가 철군하였고 몽골은 이후에 한참 동안 침입하지 않다가 시간이 좀 지났죠. 자, 그때는 1247년에 다시 침입을 약탈에 자행하다가 2년 후에 돌아갔어요. 그때 누가 죽었느냐? 최후가, 그 전까지 다스리고 있었던 최후가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최항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최항은 몽골이 1253년에 집권을 했는데 예쿠라는 장수를 보내서 또 침입을 해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제 밑에 쭉 보시면은요. 침입을 해왔고 공격을 했습니다. 자, 공격을 했으나 성을 지켜냈죠. 백성들이. 자, 그리고 나서 남하를 멈춘 몽골군이 개경 인근으로 되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최항은 강화 협상에 나서기로 했으나 육지로 나오라고 하는 요구는 또 묵살했어요. 몽골은 군대를 일단 철수했다가 이듬해인 1254년에 잔인하기로 이름난 자랄타이로 하여금 다시 침입했고 그는 무려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 그의 말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점령을 하지 못했다.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4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 있어요. 최후, 최하, 그러니까 집권 시기와 그 다음에 몽골에 누가 쳐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점령을 했는지 점령을 하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따져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단별로, 시대별로 좀 구분을 해주시면서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다음 글의 기억과 니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각각이 주장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기준론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있네요. 자, 1940년대, 50년대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구분하는 이중 기준 표준론을 표방하면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 아닌 표현들이 있다라고 판결을 했대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추잡하고 음란한 말, 신성 모독적인 말, 인신공격이나 타인을 모욕하는 말, 즉 발음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거나 사회에 양속을 해칠 만한 말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건 보호 대상이 아닌 거라고 했어요. 보호 대상이 아닌 거. 그러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또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내려와 보시면 니은으로 연결이 될 텐데요. 자, 니은은 내용 중립성 원칙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정부가 모든 표현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내용 중립성 원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중립성의 원칙이란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표현되는 내용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표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아까 기억 같은 경우는요. 보호해야 할 대상과 보호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구분을 해서 보호하고 보호하지 않고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 그거는 중립적인 태도로 간섭해서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니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내용이었고요. 우리 2번을 보시면 음란물이 저속하고 부도덕하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음란물의 유포를 금하고 있는 법령은 기억과 상충한다라고 나타냈어요. 자, 음란물은요, 우리가 아까 나온 것처럼 추잡하고 음란한 말이라고 하는 게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 아닌 말들이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예시였죠. 자, 그래서 저속하고 부도덕하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음란물 유포하는 것을 금하는 법령은 기역과 상충한다라고 하는 건 어긋나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2번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단어에다가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3번을 보시면 어떤 영화의 주제가 나치즘 참미라는 이유로 상영을 금하는 것은 니은에 저촉된다라고 했어요. 이 저촉이라는 말 자체도 어긋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중립성을 가져야 되고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저촉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상충하고 있다, 어긋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기억과 맞지 않는 2번을 정답으로 찾아주셔야 되겠죠. 일치한다라고 바꿔야 적절한 답이 되겠네요.